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귀한 840명 구독자를 모시고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15분 158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2689.83 상승 0.02 하락하다가 마지막 판에 반전을 했는데 내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0.32로 760.50을 마감했습니다. 5시 10분 뉴욕 증시 선물입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0.02, 나스닥은 하락 0.04, S&P 500은 상승 0.00을 기록했습니다. 빅테크 탑10은 엔비디아 상승 0.02, 애플 하락 0.07,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0.02, 아마존 상승 0.10, 테슬라 마이너스 0.51, 메타 상승 0.08, 구글 상승 0.05, AMD 하락 0.11, 브로드컴 하락 0.45, 넷플릭스 상승 0.08로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내일 새벽 5시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2분기 발표에 즈음해서 머니투데이가 보도문 엔비디아 내일 새벽 실적 발표 주목해야 할 5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현지 시간 주가가 상승 마감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엔비디아는 이날 1.5%는 128.30달러로 마감했다. 실적은 28일 장 마감 후 한국 시간 29일 새벽에 공개된다. 마켓워치는 엔비디아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지난 5, 6, 7월 실적 발표 때 투자자들이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할 5가지 질문을 정리했다. 최근 3개월간 엔비디아 주가 추이 5월 29일 114.82, 8월 27일 128.30. 최근 3개월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5월 달에 114에서 쭉 올라서 135, 40까지 갔다가 조정하고 조정해서 98불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28.30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급락했다가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첫째, 호퍼 반도체의 수요는 견조한가?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인 블랙웰을 연내 생산에 내년 초부터 출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주력 반도체인 호퍼에 대한 수요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객들이 더 강력한 블랙웰 칩을 구매하려고 기다리느라 호퍼 칩 구매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2, 3, 4월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있었으나 엔비디아는 호퍼 칩에 대해 수요 공백이 전혀 없음을 실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에버코어 ISI CJ뮤즈는 최근 실적 프리뷰에서 전순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분기에 수요 공백 우려를 성공적으로 가라앉혔다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희망은 향후 12개월간 데이터 센터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꾸준한 수요 성장에서는 블랙홀 생산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수요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젠 블라트한스 모제스만은 호퍼 공급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변수는 호퍼 생산에서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엔비디아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높은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액 가이던스를 얼마나 많이 상향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호퍼 생산 여력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둘째, 블랙홀 초기 출하량은 어느 정도일까? 애널리스트들은 블랙홀 칩 출시가 3개월가량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블랙홀 칩 출시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는 블랙홀이 과열 가능성과 설계 문제, 패키징 이슈 등으로 출시가 3개월가량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공급망과 고객들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걱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블랙홀 칩 물량은 내년 2, 4월 분기에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블랙홀 출시가 너무 오래 지연되지만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AI 인공지능 칩 사업은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고 매출만 이후 분기로 수년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 애널리스트인 스리니 파주리는 블랙홀 칩의 출시가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호퍼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매출액 총 이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주리는 호퍼의 총 이익률이 블랙홀보다 3 내지 6% 프로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셋째,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얼마나 웃돌까? 엔비디아는 지난 5, 6, 7월 분기 매출액이 2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액이 300억 달러도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멜리우스 리서치의 나이츠는 엔비디아의 지난 5 내지 7월 분기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20억 달러 이상 상회할 것인지 8, 9, 10월 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전 분기보다 2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팩트셋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5년간 매 분기마다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다. 지난 2, 4월 분기에는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15억 달러가량 상회했다. 조정 수당 순이익 EPS의 경우 엔비디아가 시장 컨센서스에 이달한 적은 지난 5년 중 한 번밖에 없었다. 지난 2, 3, 4월 분기 때는 조정 EPS가 시장 컨센서스를 약 9% 웃돌았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지난 5 내지 7월 분기에 65센트의 조정 EPS를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비 27센트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넷째, 내년에 블랙홀 생산은 어떨 것인가? 블랙홀 칩의 출시 연기 가능성보다 투자자들의 더 큰 관심은 블랙홀 칩 생산이 궤도에 올랐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레이먼드 제임스 파주리는 낙관적이다. 그는 내년에 최대 5만에서 7만 대의 GB200N VLAC 용량이 공급망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스템에서만 1000억 내지 1500달러의 잠재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액도 현재 시장 컨센서스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섯 번째, 엔비디아의 2026년 실적은 어떨까? 지난해 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점을 치는 때가 아닌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멜리우스 리서치의 라이츠는 내년이 다가올수록 엔비디아의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블랙웰의 뒤를 잇는 차차 세대 칩으로의 1년 업그레이드 주기가 여전히 유한지 황에게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의 뒤를 잇는 AI 칩인 누빈을 내년 말 공개할 예정이다. 라이츠는 누빈이 2026년에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2026년에 194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매출액 전망치인 1160억 달러와 내년 매출액 전망치인 1640억 달러보다는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라이츠는 엔비디아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사용 가능한 전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고객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전력을 차토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칩은 전력 소모가 많아 AI칩 사용이 늘어날수록 전력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모든 월가와 세계 증권 관계자들은 지금 내일 아침 새벽을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에 모두 곤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꼭 좋은 실적과 전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D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것, 복리를 알자. 일찍이 첫돌부터 투자하자.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자. 이 3대 원칙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 적부터 돈을 가리킵니다. 돈은 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란다. 이 심장도 마지막에는 지갑을 열어야 한단다. 그 말은 지금같이 보험이 안 돼 있었을 때 옛날에 살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심장도 돈이 있어야 병원에 와서 나설 수 있다. 그만큼 돈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가르쳐 주면서 이 돈은 하나님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란다. 그러니 이 선물을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부지런히 벌어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벌어서 선한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동족을 도우라. 이렇게 교육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신분을 볼 때도 용돈을 주고 풀을 뽑아도 용돈을 주고 청소해도 용돈을 주고 이렇게 꾸준히 대가를 지불해서 돈 버는 습관을 가르치고 그 번 돈으로 어떻게 돈을 쓰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또 어떻게 저축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 나이가 남자 13살, 여자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거금 온 친척들이 모여서 6만 불, 하나 8천에서 한 1억 정도의 거금을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1,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나이에서는요, 가방 들고 학원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독립을 시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55세에서 34세 가장 중요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이 나이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3명 중 1명밖에 안 되고 2사람은 캥거루적으로 부모에 지금 의지하고 있다 합니다. 참으로 이 절체절명한 이 절박한 시대에 제가 이 금융문명 탈출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돌 100만 원만 어린이 펀드로 가입해 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마법 72 법칙에 의해서 70일을 연 수익률을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돌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성대하게 잔치를 해서 거금을 만들어주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13살, 2살 때 근 8천에 1억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연구와 고민과 자료를 뒤지고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첫돌 100만 원 어린이 펀드 가입해 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70일을 연 10% 나누면 7.2년입니다. 첫돌 100만 원을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투자해 준다면 그 100만 원이 7.2년에 원금이 배가 되니까 7살에 첫돌 100만 원이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에 6400, 50살에 1억 2800, 58살에 2억 5600, 65세 5억 1200, 72세 10억, 부부면 20억입니다. 79세 20억, 부부 40억, 86세 40억, 부부 80억, 94세 81억, 부부 160억, 100세 163억, 부부 320억. 시청자 여러분, 지금 태어난 젊은이들은 앞으로 100세가 아니라 120세도 산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필요할 때가 이제 60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돌잔치 때 이제 금반지 대신 꼭 이제 젊은이들이 증권회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은행에 갈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앱을 만듭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구단을 만들어서 우량 주식이나 상장지수 우량 펀드 가능하면 어린이에게는 펀드를 그러면 분산 투자 됩니다. 20에서 20 종목 이상 아니면 미국의 S&P 500이나 버크셔 회사의 주식이나 나스닥 100이나 다우 존스 또 배당 그런 ETF나 이런 우량 주식 우리나라도 또 코스피 또 200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또 뭐 전력 관련 ETF가요 반도체 된 ETF도 있고 뭐 좋은 주식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합니다. 20대, 30대, 10대는 그렇게 해서 어린이한테 1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5억이 되고요. 100세 163억이 되는데 만약에 우량 주식 잘 투자해서 묻어둔다면 그 100만 원이 연 15% 알파 또 배당이 있으니까 하면은 60세 40억 100세 1조가 됩니다. 저는 제 손주한테 지금 100만 원 타이가 빅테크 탑10을 지금 ETF를 투자했는데 그게 저는 앞으로 연 한 30% 전후가 된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우리 모두가 주식 투자는 선택은 필수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이제 투자하신 분과 아는 사람과 투자해서 미리미리 첫 달부터 한 그 집안과 하지 않은 집안에는 앞으로 장수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오늘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오면은 강남 부동산도 값이 떨어질 것이랍니다. 금은 말할 것 없고요. 강의도 이제 대치동보다는 인터넷 강의, 유튜브 강의가 훨씬 좋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강남 부동산도 값이 낼 거고 대치동 강의도 줄어들 거고요. 병원도 이제는 앞으로 인터넷이나 AI로요 점진적으로 다 원격 치료를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인공지능에 대한 실력을 쌓고 다 그러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아다시피 뭐 커피숍에서 집에서 다 근무하고 그러지 꼭 회사 나갈 필요도 없답니다. 그리고 그 김학주 그 교수는 삼성증권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우리은행 또 전무도 하고 삼성에서 상무도 하고 또 뭐 무슨 회사에서는 또 부사장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전문가인데 자기가 지금 무슨 뭐 바이오 생명인가 무슨 그 벤처 기업을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지금 그 소재 부품에서는 독일하고 일본의 그러한 그 전문가가 기술자들이 근로자가 많답니다. 그것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냥 전산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도 그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모두가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재택을 하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 이런 게 앞으로 부동산이 전망이 없을 거랍니다. 실제 지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나 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큰 건물들 공실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앞으로 공실률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 출퇴근하는데 괜히 1시간, 2시간씩 소모를 하고요. 또 집에서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근무할 수 있고요. 저희 아이 어제 둘째 아들이 왔는데 보니까 영상으로 그 네 군데나 꼬마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다 병원에 둘이 다 아들도 치과 의사고 며느리도 치과 의사인데 다 수시 각각을 볼 수가 있게 딱 돼 있더라고요. 제 아는 또 후배님은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부인이 거기 파기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돌아간 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시대로 오기 때문에 모든 돈이 앞으로 테크 쪽으로 올 겁니다. 테크로 오는데 인공지능과 뭐 바이오, 헬스 등 이런 데로 다 돈이 들어올 겁니다.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에서도 돈이 주식으로 들어올 거고요. 금에서도 주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우량 주식, 빅테크, 이 테크 주식에 장기 보유하면 상상외로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더스탠드라는 그런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이건 해봐야 합니다. 우량 주식을 1,000원부터 투자해서 보유하시면 꾸준히 상승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30만 원씩 ETF를 투자해서 같이 한번 내가 꼭 여기 해라 하니까 그러면 너하고 셋이 한번 동업으로 투자해서 투자해 봤는데요. 아주 수익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나이가 돼도 자본주사하고 대학을 나오고 회사 CEO를 하고 임원을 한 사람들도 주식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공무원 출신인데 한 20-30분간을 토론했는데 주식을 왜 하냐고 아주 막 벌벌 떨고 뜁니다. 막. 그 정도로 만류하더라고요. 제가 설득을 하냐고 혼났는데 아직은 설득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1년 내에 완전히 제가 설득을 시킬 겁니다.
아침마다 뒷산에서 만나는 사람인데 그토록 오늘 아침에 저를 붙들고 왜 주식을 하냐고. 자기가 뭐 90년대인가 언제 초인가 대신증권에다가 300만 원을 맡겼는데 그 친구한테 또 1000만 원 가져가니까 절대 주식을 하지 말라고 쫓아 보냈답니다. 돈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친구가 하지 말아더라. 그리고 주위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인데 무슨 주식을 해야 되냐고 망할라냐고 그냥 난리치고 자기 자식들은 주식은 옆에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시장 여러분, 앞으로는 주식을 공부해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그 격차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냥 하면 안 되고 공부를 계속 해야죠. 계속 공부하고 유튜브도 듣고 또 뭐 실질 투자해서 또 깨져도 보고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어린애가 걷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실패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만이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뭐 10연패 여자 단체, 남자 단체 3연패 5종목 석권 그냥 됐겠습니까? 수많은 실패와 연구와 노력과 끈기와 근성과 자원, 지원 등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석권하지 쉽게 되는 건 없습니다. 주식은 더합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뭐 어디 월가에 뭐 690개인가 몇 개 있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지금 이 AI 뭐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 우리가 멘탈 자기 정신력을 이 내공을 쌓아가면서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대장주 20종류 ETF와 개별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폭락을 잡고 상승은 길다.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IMF 때도 2000년 금융위 때도 코로나 때도 이번에도 폭락할 땐 세상이 끝난 것 같은데 바로 지금 미국 다우지수나 S&P 500은 벌써 회복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억석이 가려져서 전망이 있는 주식은 올랐고요. 전망이 없는 주식은 뭐 오르지 않는 것이죠. 오직이 우량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시간 문제이지 무조건 주식보다 돈 되는 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가 은행 2%랍니다. 인플레가 매년 우리나라 2%. 그리고 부동산이 약 뭐 3.4% 전국 평균 상승이고요. 뭐 한국 서울은 뭐 5점 몇 프로가 되고 압구정은 58평짜리가 뭐 80억인가 돼서 7점 몇 프로인데 S&P 500 지수는 연 8%였답니다. 그만큼 주식이 부동산이나 어떤 뭐 주식이나 뭐 채권 모든 걸 앞서가는 것이 주식이고 가면 갈수록 더 주식이고 주식은 또 쏠림과 양극화 좋은 회사는 더 잘 되고요. 안 되는 회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공부하지 않고 정보 없이 지식 없으면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누구나 유튜브만 가지면 책을 안 사도 들으면은 주식 공부가 다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 정보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을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기업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네이버 7월까지 10.4% 상승. 미국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폭스웨이,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40.8%. 지난 7월까지 25.6%,
상승했습니다. 7월 말에도 많이 하락했거든요. 조정했거든요. 우리나라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 연금 실태 2023년 5월 기준 통계청 발표입니다. 한 개 이상의 연금 수령 50.3%, 778만 3천 명 중 남성이 53.7% 수령하고 여성은 47.1%. 월 평균 연금 수령은 75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25만 원은 6%, 25만 원에서 50만 원 44.6%니까 50.6% 절반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30.2%, 100만 원에서 150만 원 7%, 150만 이상이 12%인데 우리 150만 이상이 되도록 꼭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OECD 선진 주요국 노인 빈곤율, 불행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압도적인 율이 한국 40.4%, 10명에서 4명은 빈곤입니다. 에스토니아 34.6%,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32.2%, 리투아니아 27%, 5위 미국 22.8%, 6위 호주 22.6%, 7위 일본 20%, 8위 영국 13.1%, 9위 캐나다 12.1%, 10위 독일 11%, 11위 이탈리아 10.3%, 12위 프랑스 4.4%, 13위 덴마크 4.3%, 14위 노르웨이 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학력이 가장 높고 IQ가 가장 높고 가장 부지런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최하위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감정적으로 과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를 타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두가 학원을 보내고 또 사교육비를 너무나 많이 쓰고 교육비를 많이 쓰고 결혼 이런 것에 잔치에 너무 많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행을 많이 다니고 너무 화롭게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식 투자를 이제 선택은 필수입니다. 근검, 전략, 저축, 투자해서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합시다. 오직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는데 오늘 저희도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